여러분, 혹시 새벽녘에 자꾸만 눈이 떠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정을 지나 겨우 잠이 들었나 싶은데 아직 어둠이 걷히지도 않은 시각에 괜히 눈이 떠지고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간 말입니다. 조용히 뒤척이다가 결국 이불 속에서 왜 이렇게 또 일찍 깼지 하고 한숨을 쉬게 되지요. 다시 잠들려고 눈을 감아도 마음은 이미 깨버린 듯하고 몸은 어쩐지 낯설게 예민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새벽,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자는 말합니다. 이젠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한 일이야 라고요. 참으로 많은 이들이 노화의 현상이라 체념하지만 그 말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동양의 오래된 철학과 의학은 이 새벽의 시간을 단순한 불면이 아닌 몸과 마음이 보내는 은밀한 신호로 여깁니다. 예부터 도인은 새벽을 하루 중 가장 맑은 시간이라 하였고, 불가에서는 그 시각을 번뇌가 수면을 뚫고 올라오는 때라 하여 수행의 시간으로 삼기도 했지요. 현대의학에서는 새벽의 각성이 생체 리듬의 교란과 관련이 있다며 호르몬의 변화와 신경계 불균형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벽의 깨어남을 그저 고통으로만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계기, 어떤 새로운 통찰로 삼을 수 있을까요? 더 깊이 자지 못해 피로한 하루를 시작하기보다 내 몸과 마음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기회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노년의 새벽에 자꾸 깨는 문제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의학과 철학,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작지만 실천 가능한 지혜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끝엔 어쩌면 더 부드럽고 편안한 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몸속 어딘가에선 작은 시계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눈이 떠지고 해가 지면 피로가 몰려오며 정해진 시간에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체에 내장된 생체 리듬, 즉 시계 유전자의 작동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정교한 시계가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졸립고 밤에는 오히려 눈이 말똥말똥해지며 새벽에는 괜히 깨어나 침대에서 뒤척이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현대의학은 그 원인을 뇌의 깊숙한 곳, 송과선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찾습니다. 이 송과선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어둠이 오면 우리 몸에 이제 자도 좋아라는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몸은 자야 할 시간을 잊어버리고 생체 시계는 제멋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낮에 졸고 밤에 깨는 흐름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체 리듬의 교란을 동양에서는 아주 다르게 바라봅니다. 옛 한의학에서는 하루를 24시즌으로 나누고 각 시간에 인체 장부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1시에서 3시는 간의 시간이며 3시에서 5시는 폐의 시간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자주 깨어난다면 그것은 간과 폐의 기운이 약하거나 지나치게 흥분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면을 단순히 뇌의 문제가 아니라 오장육부의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징표로 보는 것이지요. 또한 도가에서는 우주의 음향이 전환되는 시각, 즉 자시에서 축시로 넘어가는 그 새벽 시간을 기운의 문이 열리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해는 뜨지 않았지만 어둠이 물러가고 기운이 전환되는 이 미묘한 시간에 예민한 사람의 몸과 마음은 자연의 변화에 반응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곧 깨어남이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에 가까운 반응일 수 있다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생체의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세이는 기계적인 도구가 아니라 외부 환경과 몸의 상태,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함께 조율하는 복합적인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듬이 어긋나 있을 때 우리는 단지 밤에 깼다는 사실보다 그 배후에 숨어있는 리듬의 왜곡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불면의 첫 해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의 시계가 다시 자연의 시간에 맞추어 조율되기 시작하면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아도 몸은 다시 고요와 어둠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어쩌면 아주 작고 미묘하겠지만 그 작은 조정이야말로 새벽을 뒤척임이 아닌 회복의 시간으로 되돌리는 시작일 것입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몇 시간을 채우지 못한 채 눈이 떠지는 그 순간 우리는 흔히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문득 불편한 마음이 들죠. 혹시 어디가 안 좋은 걸까? 이대로 계속 잠을 못 자면 어쩌지? 하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몸이 더 예민해진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금방 반응하는 몸, 그 반응이 바로 불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나는 이유는 단지 수면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체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언어를 듣지 못할 뿐이죠. 예를 들어 새벽 2시 무렵에 자주 깬다면 한의학에서는 간의 기운이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간은 해독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장기이며 그 기능이 약해지면 밤중에 쉽게 깨어나고 얕은 잠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4시, 5시 무렵이면 폐의 시간으로 이때 자주 깨는 건 호흡기 문제나 감정의 억압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야간요로 인해 자주 화장실에 가는 분들, 속쓰림 때문에 자다가 깨어나는 경우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중간에 깨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몸이 보내는 나 좀 돌봐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만 실은 내장 기관의 사소한 피로, 약해진 균형 혹은 지나친 자극이 원인일 수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번뇌가 깊은 잠마저 뚫고 올라오는 것을 업장의 그림자라 표현합니다. 낮 동안 억눌렀던 생각, 미처 소화되지 않은 감정들이 고요한 밤에 되살아나고 그 잔상이 잠을 깨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몸의 긴장이 다시 마음을 깨우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새벽녘, 텅 빈 어둠을 함께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무의의 시간,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과 조화되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잠들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남조차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나를 더 이해하고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조용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음의 새벽에 다시 눈이 떠진다면 또 잠을 설쳤다며 자책하기보단 지금 내 몸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걸까 하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부터 불면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해 나가는 여정의 한 걸음이 됩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잠을 유도하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약물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고민하시는데요. 의외로 그 해답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약식동원이라 하여 음식이 곧 약이 된다고 했지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음식 자체가 기와 혈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수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면 역시 음식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서양에서는 연구를 통해 매일 밤 키위 2개를 섭취한 사람들의 수면질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키위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자연스러운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이 성분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키위를 산열 해독직과라 하여 몸에 열을 식히고 진액을 보충하는 과일로 보며 여름철 갈증이나 신경이 예민할 때 특히 좋다고 전합니다. 두 번째는 타트 체리입니다. 체리 중에서도 신맛이 강한 이 과일은 멜라토닌 함량이 특히 높아 수면 유도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도가에서는 신맛은 간을 자극한다고 보는데 간은 혀를 저장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장기입니다. 잠이 잘 들지 않을 때 신맛이 도는 과일을 섭취함으로써 간의 기운을 보하고 마음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이죠.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간의 기운이 쇠해지기 쉬우므로 이러한 보조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전구물질로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여주는 데도 탁월하지요. 불교에서는 식사 또한 수행의 일부라 여겼습니다. 음식을 통한 조화와 절제의 흐름, 바나나는 그런 의미에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자연의 보시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흔히 뇌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트립토판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신경계의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면으로 인해 중간에 자주 깨는 분들, 꿈을 많이 꾸며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호두를 온폐정천 지품이라 하여 폐를 따뜻하게 하고 천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다고 보며 밤에 기침이 심하거나 호흡이 불편한 이들에게 권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캐모마일 차입니다. 이 차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뇌의 가바 수용체와 작용하여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여주는 효과를 냅니다. 도가에서는 이와 같은 차선 문화를 매우 중요시 여겼는데 이는 차 한 잔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속세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내면의 고요로 돌아가는 수행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이미 수면을 위한 훌륭한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이 5가지 음식은 단순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는 과학적인 설명을 넘어 우리 몸이 스스로 조화를 회복하도록 돕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어떤 약보다 부드럽고 어떤 치료보다도 지속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이 작은 식단의 변화는 단순한 불면 해소를 넘어 일상의 기운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한 입, 한 잔이 내일을 위한 깊은 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잠이 오지 않는 밤에만 해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깊은 잠은 어두운 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날 아침에 첫 빛을 받는 순간부터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가에서는 음양은 흐름이고 조화다라고 했습니다. 낮의 시간은 양기의 시간이며 이 양기의 질과 양이 충실해야 밤의 음기가 편안히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수면은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아침 햇빛을 받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햇빛은 눈을 통해 들어와 뇌 속 생체 시계를 리셋시켜줍니다. 이때 몸은 지금부터 깨어있을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고 밤이 되면 다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해 뜰 무렵은 양기가 솟는 시기로 이때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건강한
기혈순환의 기본이라 하였죠. 그렇다면 오후는 어떨까요? 특히 늦은 오후에는 카페인 섭취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 초콜릿, 심지어 일부 차 종류에도 들어있는 카페인은 중추 신경을 자극하여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고 밤이 되어도 뇌가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이나 TV의 푸른빛도 뇌를 자극하여 수면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게 되죠. 도가에서는 저녁 이후는 기운을 안으로 걷어들이는 시간이라 하였는데 이 말은 곧 외부 자극을 줄이고 내면으로 향하는 시간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정좌 수행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특히 도가의 호흡법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기를 단련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숨을 깊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이 느려지고 마음이 이완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숙면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양생법이라는 생활 속 건강 철학이 있습니다. 이는 계절과 시간, 몸의 흐름에 따라 음식을 조절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활동을 조화롭게 하여 병을 예방하는 지혜입니다. 현대의 루틴 만들기와도 일맥상통하는 이 철학은 결국 수면 또한 준비된 몸과 마음에 찾아오는 자연의 반응임을 말해줍니다. 수면을 위한 준비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해를 받으며 자극을 줄이고 마음을 잠재우는 습관, 이처럼 낮의 시간 속에서 미리미리 잠을 맞이할 준비를 해두면 그날 밤은 더 부드럽고 고요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질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부터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새벽 3시, 4시. 아직 해도 뜨지 않았고 세상은 고요한데 나만 홀로 깨어나 있습니다. 이런 밤은 그저 다시 눈을 감고 잠에 들면 좋으련만 왜인지 몸이 다시 잠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당황하거나 짜증을 내곤 하죠. 왜 또 이 시간에 깬 거야? 이러다 또 피곤하겠네 하며 그 불안과 초조함은 오히려 더 깊은 불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양의 철학은 이런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도가에서는 무위자연을 최고의 상태로 보았는데 이는 어떤 상황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흐름을 따르는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그 순간조차도 내 몸이 보내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깨어있는 그 상태를 편안하게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다시 잠을 맞이하는 준비가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새벽 시간, 번뇌가 수면 속을 뚫고 올라오는 때로 여깁니다. 이는 마음속에 쌓인 감정, 해결되지 못한 생각들이 조용한 틈을 타올라오는 순간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기에 이 시간을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춤의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다시 잠들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가져가며 내면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작은 명상처럼 말이지요.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체온이 살짝 올라가면서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고 몸이 다시 이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조용히 앉아 숨을 깊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법을 반복해 보세요.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호흡은 단순하게 그리고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호흡은 몸의 긴장을 풀고 다시 잠들 수 있도록 뇌를 부드럽게 이끄는 열쇠가 됩니다. 잠시 책을 읽거나 가벼운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가에서 말하길 억지로 하려는 마음이 병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깨어있음 속에서 조용히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시 잠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수면의 질은 그 양으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몇 시간 자느냐보다 얼마나 깊고 안정되게 쉬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보내면 비록 다시 잠들지 못하더라도 몸과 마음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면을 괴물처럼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밤을 다루는 법을 다시 배워가는 것입니다. 밤이란 그저 해가 진 시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바깥의 소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들이 살아나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해 깨어있는 새벽, 그 시간은 어쩌면 몸과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속삭이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눌러왔던 피로, 쌓인 감정, 균형이 무너진 리듬들이 비로소 고요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 바로 불면이라는 이름의 새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어남은 결코 나약함도 실패도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삶이 우리에게 더 섬세한 돌봄을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가장 고요한 자가 가장 강하다고 했고 불가에서는 고요한 물은 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주한 이 고요한 새벽은 단지 다시 잠들기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삶의 리듬을 다시 조율하고 마음의 숨을 고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자연의 음식으로부터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채우는 방법, 아침 햇살과 낮의 습관이 밤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깨어있는 순간조차도 내 삶의 일부로 껴안을 수 있다는 철학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수면은 억지가 아니라 조화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부드럽게 마주할 때 몸도 자연스럽게 그 부드러움에 기대어 쉼을 허락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자야 한다는 조바심보다는 오늘 하루 잘 버틴 나에게 이 정도면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편안한 수면의 출발점입니다. 밤에 깨어나는 것도 낮에 졸리는 것도 모든 흐름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보듬는 연습이 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면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무사평안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천지의 기운이 조화롭고 몸과 마음이 온화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